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숙명여대 불문과에 있는 임혜경 교수입니다. 어머니 지금 보신 어머니는 아니고요. 아직 안 보신 분들은 아버지를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극단 프랑코포니의 대표로 있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명동 예술극장은 저도 관객으로서만 오지 이 무대에 선다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는 일이고 영광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아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아주 영광스럽게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제 7월 4일부터 15일까지 그 아비뇽을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갔다 온 지 며칠도 안 되고 막 아직 좀 생각보다 좀 준비를 좀 더 착실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아주 깊게는 하지를 못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이 작품에 대해서 더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한테 할애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제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그 다음에 작품 세계는 좀 어떤지, 그 다음에 어머니라는 작품, 아버지라는 작품, 그 다음에 이 연출 선생님마다 이 작품이 이제 어떤가 하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로리앙 쥰레르라는 작가는요, 한국에서 이제 처음 소개되는데, 이제 저도 팜플렛을 통해서 보니까 소설가로서 한 작품이 한국에 뭐 소개됐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작년에 이 국립극단으로부터 의뢰받기 전에는 이 작가를 사실 몰랐었는데 이 작가가 알고 보니까 굉장히 젊은 나이에 아주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79년생이고 벌써 22살에 첫 소설을 썼는데 그 첫 소설부터 굉장히 인기를 받고 해서 상도 받고 하면서 이제 출발이 이렇게 막 어렵게 등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바로 이렇게 등단을 하고 이렇게 성공을 한 작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파리의 그 시앙스포 대학의 교수로 있는데 지금 이 나이에 22살에 벌써 그냥 그런 포지션도 있고 글도 쓰고 이런 작가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집안의 출신인지는 자료가 잘 없어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하는 것마다 금방금방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고 금방 성공한 그래서 고생을 안 하고 자란 그런 작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소설가로서 등단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소설로서는 첫 소설도 굉장히 치선을 받았지만 그 최악의 매혹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제 2004년도에 프랑스의 그러니까 4대 문학 수상이라고 할까요? 거기 유명한 작품 이제 상으로서 이 작품으로 상을 받은 게 이 작가의 소설가로서의 어떤 포지션을 크게 부상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는 소설로서 지금 한 6편 정도 작품이 있고 이제 외국어로 번역도 돼 있고 한데요. 제가 소설 쪽에는 사실 제대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없어서 일단 어느 정도의 규모의 작가인가만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외에 이제 2004년도부터 이 작가는 이제 희곡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나중에 이제 사진도 보이겠지만 그 여자친구 지금 나중에는 부인이 되는 이제 여자분이 연극 배우세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극과의 만남이 그러니까 그 여자분과의 만남인지 아니면은 이분이 연극을 써서 또 그 여자와 만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후로
연극 그러니까 희곡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뭐 바로 이제 만일 너가 죽는다면 뭐 이런 작품에서도 벌써 이제 상을 받기 시작하고 했지만 극단 이제 지금 책으로 연극 쪽에서 이제 가장 크게 시선을 받았던 거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2010년도에 어머니라는 작품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작품이 2012년에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6년 지금까지 이제 매년 뭐 한 편 이상씩 책이 나오고 있는 아주 왕성한 작가, 지금 뭐 겨우 이제 37 정도밖에 안 되는 작가인데 굉장한 대접을 받고 있고 유명세가 대단한 그런 작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의 이제 희곡집이 이제 나와 있는 것, 희곡인데 제일 끝에 있는 부분은 사실은 이제 두께를 알 수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저기에는 이 작가가 지금 37이면 보통은 이제 뭐 이제 돌아가신 작가라든지 아니면은 유명한 뭐 나이가 많아가지고 전집을 만들어 드릴 때 이렇게 그 만드는 책 전집이 1권, 2권 이렇게 있을 텐데 그 1권이 지금 저 제일 끝에 있는 거가 이 작가의 한 6개 작품이 그대로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에 이 정도로 이 출판사에서 대접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작가의 위상이 얼마만큼 크고 이렇게 알아주는 작가인가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작가를 극작가로서 가장 이제 위상을 줬던 거는 아버지, 지금 여러분들이 어머니만 지금 보셨는데 아버지가 더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사실은 어머니 작품을 해서 거기에 나오는지 좀 이따 사진을 보실 텐데 거기에 유명한 그 코미디 프랑세즈의 한 40년 경력의 캐트린 이에젤이라고 하는 여배우를 위해서 만든 작품이 어머니인데 그 작품이 프랑스의 이제 몰리에르 상을 받게 됩니다. 그게 여배우 상을 받게 되는데 그 상에 이제 그 이제 아버지의 주역이 되는 그 호베 이육슈라로 하는 우리식으로 하면 국민 대배우 같은 이런 분이 현재 지금 91세 정도 되시는데 그 연극을 할 때 89세 뭐 이 정도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나를 위해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하나 써줘라 하고는 작가한테 부탁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그 할아버지 배우라 해야 될까요? 그분은 한 경력이 코미디 프랑세즈에 50년 경력쯤 되니까 뭐 작가보다 더 유명한 이 배우들이 나섰기 때문에 이 작품이 사실은 훨씬 더 빨리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는 2012년도에 이제 공연이 되긴 하는데 나중에 2014년도에 몰리에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뭐 연기상도 들어가고 작가상도 나오고 연출상도 이렇게 몰리에르의 삼관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이제 이 작가한테는 극작가로서 가장 유명하게 만든 작품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이제 여배우 지금 처음에는 동거하다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이제 부인이 여자 배우이기 때문에 그런 배우들을 많이 알고 그다음에 이 작가는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작품을 쓰기만 하면은 그냥 이 좋은 배우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더 빨리 이렇게 유명해진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머니 작품을 쓰게 된 동기를 이야기하는 게 조금 있는데 거기서 보면 자기가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이제 낳고 보니까 이제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자기도 참 이렇게 어머니의 어떤 사랑에 보답을 못하고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어머니를 가까이 있지 못한 어떤 그런 이제 해안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두 부부에서 결혼해서 애가 나온 다음에 아이를 보면서 이제 그런 동기가 나왔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지금
이 작가의 어떤 위치라고 하는 거가 생존 작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몇 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있기는 하죠. 그래서 정리 라기악스라든지 그다음에 그 베르나르 마리 꼴테스라든지 이런 작가들은 이제 지금 이제 동시대 작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시대라고 할 때는 한 8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스 작가 작품들 이야기할 때 전후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실존주의 뭐 실존주의 연극 그다음 부조리 연극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올 때 그 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크게 봐서 이제 이 동시대 작가라고 이제 이야기를 대부분 하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소개되어 있는 작가들은 비나베어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야스미나 가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예술 그러니까 아트라는 작품이 있었고 그때 스페인 여자라는 것도 있었고 학살의 신이라든지 뭐 이런 작품들은 소개가 돼서 번역 이제 작품도 있었고 정리 라기악스는 이제 제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조엘 포머가도 최근에 이제 그 작년에 이제 이 아이라는 작품이 있었고 두 코리아의 통일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제 있었는데 이제 이런 작품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그 시대의 어떤 뭐 굉장한 이즘이나 메시지를 전하는 거대 담론적인 그런 작품들이 아니라 굉장히 일상적이고 이렇게 현실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굉장히 하찮은 어떤 일상 속에서의 어떤 인간 존재들에 대한 탐사들을 한다고 할까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겠죠. 자, 그래서 플로리앙 질레아는 이 계열에서 가장 제일 끝에 그냥 그 막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위치에 있지만 굉장히 왕성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가를 두고 굉장히 이제 잘생겼기 때문에 19세기의 프랑스 시인인 랭보를 좀 닮았다고 굉장히 이게 따르는 여자들도 많고 그랬다는 것 같아요. 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원작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데요. 왜 이 두 작품이 이렇게 그 전의 작품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빨리 이렇게 이렇게 이 독자한테 아니면 관객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었을까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죠. 굉장히 편하고 가족 이야기고 누구나 하는 이야기를 뭔가 독특한 형식으로 새롭게 뭔가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어떤 식으로 했나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작품을 아버지 작품을 번역하면서 보니까 언어가 굉장히 일상 언어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굉장히 빨리 쉽게 할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걸 했을 때는 정말 겉으로만 보여지는 굉장히 간편한 언어였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굉장히 그 두께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뒤에 숨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배우들이 채워야 되고 이 무대가 채워야 된다는 거가 근데 그 설명은 전혀 없는 그래서 굉장히 간결한 어떤 문체 이런 것들이 아주 독특했고요. 대사들이 리드미컬해요. 굉장히 빠르고 그 다음에 전환 빠르지만 간결한 묘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 암전들이 있으면서 톡톡톡 끊어지는 것들 많았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작품에서 이 두 가지 작품에서 굉장히 그 반복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였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실 때 이게 똑같은 이야기인데도 이게 현실인지 환상인지 환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한테 정확하게 제시는 안 해주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 인물의 생각 속에서 상상 속에서 이럴 수도 있겠다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독자들이 관객들이 보면서 그냥 느끼고 선택하도록 하지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렇다 하고만 하지는 않는 거가 이제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반복이 가지고 있는 언어의 유의, 언어의 어떤 리듬 뭐 이런 것들이 이 작품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이 지금 여기가 현실인지 환각인지 이런 부분들이 이 우리가 사실주의에서 볼 때
기승전결이 정확하게 떨어지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서 이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의 작품으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 작품에서 훨씬 더 시간과 공간이 혼돈되는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보면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간 존재는 늘 공간하고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라든지 사고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데 그 같은 익숙한 공간을 조금만 벗어나면은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일들이 생기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제 약간의 어떤 발상이지만, 그러니까 작은 어떤 움직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안에 굉장히 유머스러운 것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간단하게 보여지는데 치밀한 어떤 구성들이 아주 보이지 않게 이렇게 잘 꾸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인위적이고 막 꾸며졌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고 너무 그냥 편하게 이렇게 쉽게 썼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서 작업해서 해보는 배우님들이나 연출님들을 볼 때는 그것이 겉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쓰여져 있을 뿐이지 그 안에는 굉장히 보이지 않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전문가들은 느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어머니 작품의 초연일 때 파리에서 초연의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그 책이 나왔을 때 어머니가 라메어 저인데 그 사람의 이제 이 작가 얼굴과 이런 책의 첫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여자 배우를 부각시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 포스터가 아주 독특한 거는 우리는 작가 그러니까 포스터에서 쫙 볼 때 이제 제목을 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작가 이름, 연출가 이름 뭐 이렇게 했을 때 배우 이름이 제일 크게 나오지는 좀 않죠 보통은. 근데 여기서는 보시면 캐트린 이에젤이라고 해서 제일 위에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마니피크라는 말을 붙여놔서 여기에 작가 이름보다도 더 크고 그 다음에 연출가 이름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놨어요. 그러고는 제일 밑에는 언론에서 이 여자 배우의 연기가 얼만큼 멋졌나 하는 것에 대한 칭송의 말들이 저 밑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트린 이에젤이라고 하는 배우는 저도 이제 파리 있을 때 한 작품을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코믹한 거와 이 드라마틱한 거, 희극과 비극을 넘나들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연기를 하는 배우로서 알려져 있고 지금은 이제 코미디 프랑세즈에서 은퇴를 하셔갖고 프리랜서로 이렇게 이 어머니의 이제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신 케이스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한국 초연 무대인데요.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머니만 지금 보신 상태가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어머니와 아버지를 꼭 보셔야지 이 작품이 얼마만큼 이렇게 두 연출가의 그 실험 무대였는지 하는 거를 혹시 이제 더 확실하게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한국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2010년도에 나온 어머니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2012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작품이 독립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있는 것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두 작품을 한꺼번에 같은 무대에서 한 무대에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시도를 했다고 하는 거는 프랑스에서도 이거는 시도를 해보지 않은 일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처음 해보는 일이고 우리 공연사에서 좀 획기적인 어떤 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연출가가 이렇게 실험을 하는 무대인데 이병훈 연출의 어머니, 박정희 연출의 아버지인데 남자 연출한테는 어머니를 그 다음에 여자 연출한테는 아버지를 해서 서로 반대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볼 수 있게끔 이 국립극단에서 그렇게 의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같은 스텝 아티스트들이 참여를 같이 하셨어요. 이 작품과 저 작품,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래서 무대는 여신동, 조명은 김창기, 의상은 김운성, 소품 김혜지, 분장 백지영. 자, 이런 식으로 같은 예술가들이 같이
협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를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팜프렛을 사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앞 뒤가 어머니 아버지로 되어 있죠. 따로따로 있지 않고 그런 거 하나하나도 작은 일이지만 그 이 작품의 컨셉, 이 연극의 이번 공연의 컨셉을 통합을 시키고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차이를 둔다면 음악을 이제 음악 쪽의 아티스트, 영상 쪽의 아티스트, 그다음에 드라마turg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조연출 당연히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이제 다른 거 외에는 같은 아티스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때고, 그다음에 연출가들도 너무 다른 성향의 연출가였더라면 이런 시도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굉장히 그 뭐랄까 인티미스트하고 내밀한 걸 좋아하시고 심리적인 거 이런 쪽에 아주 고수들인 이런 연출가들이 같이 이렇게 협업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이렇게 실현을 해보신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시도였다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병헌 선생님, 박정희 선생님이 이제 두 분이 이제 연출을 하신 거고, 자, 이 배우들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뭐 포스터나 다 보이는데요. 자, 이 작품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인데 사실은 어머니가 먼저고 그다음에 아버지가 그 다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빨리빨리 좀 넘어가자면 어머니 같은 경우 지금 뭐 두 분 다 뭐 미니멀한 연극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아주 필요한 것만 딱 들어있고 단조로운 색채를 두 분이 그냥 똑같저 다른 색깔을 뭘 주장하지 않고 회색의 주조로 해서 그거를 통일을 시키면서 최소한의 소도구를 쓰고 그다음에 에센스 보이는데, 뭐 여기는 꼭 이병헌 선생님만 그 스타일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박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도 주조는 이루면서 또 다른 디테일로서 다른 변화를 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굉장히 이렇게 영상으로 썼다는 거가 저 아버지 작품하고는 좀 다르죠. 아버지에서는 영상을 쓰질 않아요. 근데 이번 보신 어머니 영상 속에서는 영상이 이제 방향이 또 한 스크린에서 똑같은 위치에서만 나오지 않잖아요. 그죠? 위에서 갔다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젊은 여자하고 바람을 핀다고 할 때는 옛날 스타일 영화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색깔로, 그러니까 화면으로 막 이렇게 흔들리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위치들이 중앙에 있다가 왼쪽으로 있다가 뭐 내렸다 올렸다 하는데, 사실은 어머니 머릿속에는 남편이 떠나가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실망이나 어떤 외로움들 이런 게 많지만은 아들에 대한 애착, 집착 뭐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영상적으로 더 넓게 더 자주 나온 거는 아들에 대한 어떤 아들이 그 여자하고 어떨 것이다 하는 그런 상상들이 훨씬 더 여기 무대에서 영상적으로 더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지금은 문이 닫혀 있죠. 그런데 문이 열려 있었잖아요. 열려 있고 뒤에 푸른 빛으로 이렇게 했다가 들어오는 사람마다 색깔을 조금씩 달리했던 게 보이죠. 그래서 남편이 들어올 때, 그 다음에 아들이 들어올 때, 아들은 이제 좀 초록색 계통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친구가 들어올 때는 좀 핑크 빛이란지 다른 색깔이 좀 달랐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그 열려 있는 문 자체가 어머니가 늘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를 열려있는 문 속에서 또 어머니의 상상을 이쪽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그걸 또 영상하고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확산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명의 변화가 가장 많이 이렇게 다른 작품하고 차이가 좀 더 크게 저한테는 좀 두드러지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주제면에서는 뭐 우리가 여기서도 이야기하지만 빈 둥지 증후군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들 딸 다 키웠더니 이제 다 떠나 나가고 남편도 또 그냥 자기를 떠나 나가고
그동안 나는 뭘 했나 하는 그런 화전함으로 모든 게 그냥 허무해지고 뭔 상실감에 있는 그런 이제 어머니의 이야기를 이 작품 속에서 들어오면서 그것이 이제 어머니의 이제 기억과 이제 이 뭐랄까요, 치매, 여기서는 뭐 치매라는 어떤 주제를 실제적으로 확 이제 정확하게 붙들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버지 같은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 주제가 훨씬 더 강화가 돼 있죠. 그래서 그 작품으로서 서서히 아버지가 살고 있는 그 공간이 이동이 되면서 아버지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있는 그 과정들을 이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보신 분들은 꼭 아버지를 보시면 훨씬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아버지 쪽으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초연 때의 이제 포스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뭐 여기서는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지금 제일 유명한, 제일 크게 해놓은 거가 유명한 배우를 제일 위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아까 여자 배우도 제일 크게 올려놨듯이 여기도 호베 에이크슈라고 하는 이 대배우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분이 실제로 지금 91세 정도 되시고 이 연기를 하실 때 89세인가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말 후들거리는 다리로서 정말 실제의 어떤 그 치매를 잃어가는, 그러니까 기억을 잃어가고 치매 속에서 다른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아버지의 그 연기를 정말 그냥 자기의 어떤 자기의 이야기처럼 정말 이렇게 연기를 너무나 멋지게 잘하셔서 뭐 너무나 당연하게 연기상도 받으시고 자 그랬던 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 작가 배우에 대해서 그냥 뭐 굉장하다 하는 거를 이제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거죠. 이 작품이 나중에 영국 런던으로 가서 히트를 또 치죠. 그래서 지금 더 파더라고 하는 작품의 별이 막 5개가 그냥 착착착 붙어서 여기서도 이제 제가 지금 이 영국 쪽의 배우 이름을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연기상을 받고 올리비에 로렌스 상이라든지 뭐 굉장한 상들은 다 이렇게 영미 쪽에서 다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리스, 브라질, 뭐 나중에는 이스라엘까지도 이 역할을 한 배우들은 다 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한 이제 작품이 됐죠. 자, 이제 이 작품이 이제 플로리드라는 영화로 됐어요. 아버지 작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아비뇽 갔을 때 이게 마침 이제 이걸 팔길래 제가 하나 사왔어요. 근데 이제 아까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제가 다 보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나와서 미국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보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부러우고 그 영화 감독 필립 르귀에라는 사람이 프랑스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작품을 가지고 영화화를 했는데 제가 다는 못 봤지만 보니까 이 여기 나오는 아버지의 이름도 틀리고 딸 이름도 틀리고 상황도 다 틀려요. 그래서 그 딸이 거기서는 어떤 직업인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큰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그만두니까 큰 딸이 아버지의 공장을 이어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막내 딸이 미국에 사는데 아버지가 막내 딸을 보러 가려고 미국 가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플로리다 거기 뭐 자동차 이름도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의 마크가 또 플로리다라는 말도 나오고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이 큰 딸, 그러니까 상황이 좀 우리 영국에서 보던 거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게 여러 가지를 많이 넣어서 연극을 보다가 그걸 보니까 별로 이렇게 미국 영화 보는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별로 이렇게 재미는 좀 없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박정희 선생님의 이제 아버지를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안 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신 분이 계시면 더 좋겠는데 이 박정희 연출 선생님은 이 작품의 아버지를 이제 컨셉으로는 친입과 상실의 무대다, 그러니까 상실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는 이제 아무도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자기 집에서 그냥 살고 싶은데 딸은 걱정하면서 아버지가 이제 혼자는 못 살고 이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 요양사는 누가 와서 계속 도와주는데 서로 이게 이제 잘 안 맞아서 티격태격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공간이 자꾸 이제 이동되고 이제 줄어들고 하면서 나중에는 그 공간의 인지 능력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자기 딸도 착각하면서 누군지 잘 모르고 나는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나중에는 애같이 돼가지고 엄마를 찾고 애처럼 울고 하는 뭐 이런 그 태행적인 그런 그 치매 환자들의 어떤 우리가 봤던 이런 장면들이 이 연극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무대를 채워져,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확 채워져 있던 무대는 아니지만 서서히 소품들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막 표가 날 정도로 그렇지는 않지만 조금씩 비어가다가 무대가 확 비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거가 이제 치매 환자들의 그러니까 뇌 세포가 죽어가는 거하고 연결을 시켰었고 뇌가 비어가고 공허하게 남는다 하는 그런 컨셉을 보셨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치매와 노년의 이야기라는 것 주제 의식이 훨씬 더 어머니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서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시간의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도 늘 다 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을 잃어가는 한 존재의 어떤 모습들. 자, 지난번에 아버지를 보고 내려가는데 어떤 관객들이 우리의 자화상을 보는 것 같아 하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정말 저는 참 인상 깊게 참 들었는데 누구한테나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환자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환자가 아이가 돼가지고 내가 자식인데 부모를 나의 자식처럼 돌봐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디테일적이고 또 음악 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재미있게 볼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보였던 것 같고 이병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더 보이지 않은 상태 속에서 숨겨놓고 그 안에서 비어 있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그 안에 내공이 들어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 다 굉장히 막 스펙타클한 거를 막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작품도 아니었지만 또 그런 쪽보다는 아주 내밀한 쪽에 굉장히 세밀하게 가시는 심리 묘사의 대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런 이 한 무대에 두 작업이 가능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무대상의 이제 이야기지만 이 문들이 나중에 이제 바뀌어요. 다음에 이제 아버지를 보게 되면 저기 왜 저렇게 문이 이상하게 붙은 것도 아니고 안 붙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이제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어쨌든 이런 똑같은 문화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오셔서 경험을 하시고 발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